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성 협성유폴의 40평 9억이 6.2억으로 수목원 제1풍경채 39평 7억이 4.5억으로 요 제목 위쪽에 이렇게 붙여본 이유는요. 대형 평형은 괜찮아. 비싼 거는 괜찮아. 이런 것들도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제목이에요. 월성 월드메리디앙 6.9억이 4.4억으로 평리프로지오 5억이 3.5억으로 청라운동역 서원 포레스트 분양권이에요. 8.8억이 5.9억으로 사실 5.99억 정도 돼요. 제가 근데 상징적으로 야 이거 여기 6억이 무너졌구나 요런 모습. 그 다음 마찬가지 분양권 서대구 KTX 영무예다음 5.8억이 3.9억으로 3.99억 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4가 무너졌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의미의 제목들로 붙여봤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서 화요일 자 크게 늘진 않았지만 요 짝대기 하나 바뀌는 마지막 요 삐쭉삐쭉한 부분이 한 600건 정도 돼요. 화요일은 600건 정도 늘어나고 수요일도 600건 정도 늘어나고 목요일은 600건 정도 감소하고 요 근래에 눈에 띄는 점은 목요일의 감소폭도 조금 크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근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 다시 최근의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늘어나는 방향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전세 물량 소폭 증가 9,179건 요거 제가 전세 매물 보정된 자료가 있는데 다음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물량도 증가 추세 유지 전체 임대 물량도 좀 변화 없는 모습 여전히 변화 없는 모습으로 계속 진척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오늘 돈부와 아파트 투미 두 가지 사이트에 막 약간씩 오류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돈보 사이트에는 오늘 실거래 건수가 한 45건 나왔다. 그리고 아파트 투미라는 사이트에는 60건이라고 거래량이 나왔다. 저는 왜 64건으로 했느냐.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가지고 왔는 이 차트상에서 지난 차트와 이번 차트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과거에 빠진 자료들 다 채워 넣었어요. 자 8월 현재 689건의 거래량. 야 8월달 아직 많이 남았잖아. 아니 9월달 아직 많이 남았잖아. 신고일수가 지금 9월 6일이니까 한 24일 정도 남았네? 그럼 거래량 엄청난 거 아니야? 자, 직거래 비율이 좀 너무 높아졌어요, 다시. 그러다가 다시 조금씩 낮아집니다. 한 20% 정도 수준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9월 6일자 오늘 689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빨간 날이 이틀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지난달 8월달 방송할 때 7월의 거래량이 689건 같은 6일이거든요. 8월 6일과 9월 6일의 차이. 이 신고 상태로 가면 또 여기 중간에 저희 추석이 끼어 있기 때문에 또 신고하는 날수가 좀 줄어들어요. 결국 거래 건수는 900건을 하회할 듯한 모습. 네, 900건을 하회할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성 협성유폴에 오늘 제목으로 붙여봤는데요. 40평형 9억에서 6억 2천까지 한 30% 정도 하락한 모습. 최고 전세 가격 6억까지 갔었던 곳이에요. 문제 생기겠죠? 월배 태형 대시양 48평형 6억 3,500까지 갔던 것이 5억 8천. 근데 막상 시장에 가보면 호가는 7억 8억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싸 보이네 해서 가면은 호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 마찬가지 매매가 전세가 갭은 한 1,000만원 밖에 차이 나지 않는 모습. 대형 평형도 나가기 곤란해진다. 이게 계약 가격이 굉장히 높은 부분까지 올라왔죠. 과거에 어떤 위기들이 있었을 때 고가의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굉장히 낮았어요. 10억 하는 아파트면 전세가가 한 5억 정도. 이 전세가율이 50% 정도 수준이면서 이 10억짜리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7억으로 떨어진다고 급격하게 떨어진다 치더라도 이 전세가가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별로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근데 저금리의 역습 때문에 이 전세가도 같이 굉장히 껑충 뛰어버렸죠. 그러면서 모든 스텝이 다 꼬여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금리와 지금 DSR과 모든 부분들 제가 아주 복잡하게 머리를 돌려보고 있는데 야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점점 더 가지게 됩니다. 월배 아이파크 월배 아이파크는 워낙 자주 언급되었던 곳이라서 설명 생략하고요. 수목원 제1풍경채 이것도 대형 평형이죠. 39평형 7억까지 갔던 것이 4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비율은 30%가 넘어가죠. 야 대구도 30 자주 눈에 띄네. 인천 방송 제가 찍은 거 보셨나요? 인천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 대구는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완전히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수목 제1평균제 마찬가지로 매매가는 4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전세는 5억 2천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 야 청수가 다르잖아. 그렇지만 저기 전세 살고 있는 사람 청수 낮춰서 간다고 생각해보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성 월드 메르디앙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매매가, 전세가. 야, 매매가가 4억 4천이에요. 최근에. 전세는 5억 5천이잖아요. 야, 그럼 전세 살던 사람이 매매로 바로 가면 되겠네. 앞으로 수요가 많겠네. 집 살 사람 많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5억 5천의 전세를 사는 사람들 정말 한 80%까지 거의 풀로 대출 받아도 여유있게 뭐 4억 정도 대출 받는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었잖아요. 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근데 금리 역습이 시작되면 야, 이거 자기 전세 사는 사람들 생짜로 자기 돈 가지고 있는 경우 좀 나이 있으신 분들 빼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네. 남산인 편한 세상 5억 4,800까지 갔던 것이 대략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협성 휴폴의 강복 5억 2천까지 갔던 것이 4억 3천 거의 1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것도 대략 한 20이라고 적어둘게요. 나머지 한 10%의 신고가. 대봉 도시락 리비텔 요거 가격 3억 7천 9평에 3억 7천. 야, 탐난다. 이거 무슨 현상인지 지난 주말 방송에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나머지 한 10%, 15%, 대구 노원 한신더유 33평형 5억 천까지 갔던 것이 3억 4,700. 비율 얼마인가요? 거의 한 30% 정도 되죠. 여기 제가 깡통으로 갈 만한 거 묶어보면은 이렇게 많습니다. 3억대 아파트 안 걸려드는 게 없어요. 평이 부르져도 좀 큰 폭으로 한 30% 정도 가격 하락을 해버리니까 고점에 살아있는 전세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조건 역전세에 걸린다. 30% 하락, 요 비율 나타나는 숫자도 보시면서 반드시 최상단에 있는 매매 가격과 가장 높은 전세 가격, 가장 높은 전세 가격, 그 숫자가 많지 않을지언정 한 아파트만 1000세대라는 아파트 중에서 비율이 한 2, 3%만 되더라도 아파트를 통째로 흔들어버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집니다.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맞닿아 있는 이런 현상들. 자, 가격 조금 낮은 부분은 오늘 조금 건너뛸게요. 장기 파랑새 마을 20% 정도, 나머지는 10%에서 송현하이츠 20% 정도. 송현하이츠도 3억 넘어갔던 것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요. 그 다음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제일풍경채 프라임 다사업 세천 3억 3천까지 갔던 것이 2억 2천. 이 층수 한번 보시면 1층도 3억 3천4백. 1층에 3억 3,400에 샀던 사람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17층이 2억 2천. 거의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 30%라는 숫자를 딱 보고 나면 마지막 제일 하단에 전세 가격 체크해 보시면은 문제가 생길 부분이 정말 많겠구나. 이런 느낌 듭니다. 건당 거래대금 지나가고 가격대별 거래량 지금 900건대의 거래량 수준. 그래 대구는 이 근래 한 5년, 6년 동안 이런 거래량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그래도 울산이라든지 한 번씩 충격을 있었어요. 대구는 그런 충격 없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날 더 많이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인천은 급격한 상승으로 급격한 하락을 맛보고 있고, 대구는 조정다운 조정을 거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찐 조정을 거치고, 근데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격을 하락하는 정도는 똑같은 정도 수준으로 점점 수렴해 나가고 있는 모습. 자, 유가격대 조금 탐납니다. 3억에서 5억대 정도 수준. 그나마 실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가계부채 많이 없었던 분들, 그전에는 정말, 엄두도 못 내던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사볼만 하다.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워워하는 분위기. 지금 대구만 이러면은, 한번 내가 한번 나서볼까? 내가 샀는 게 혹시 최바닥을 찍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 주간 브리핑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6억 이상 비율이 한 5%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13건 중에 0건, 여기도 약간 혼선이 있었지만, 어쨌든 13건, 이틀치 거래량 13건, 힐테이스트 감사함 198제곱미터, 24억 8,875만원. 대단하다. 요거 펜트하우스 정도 되겠죠? 펜트하우스 정도 할 것 같은데, 이거 궁금하다. 분양가, 정말, 분양가 아침에 한번 찾아보려고 하다가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해서 찾아보지는 못하고 지나갑니다. 대명역 센트럴 21, 5억 초반의 가격. 신축의 아파트 5억 초반. 근데 청라 언덕여차원 포레스트 가격이 조금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7억 3천까지 갔던, 요 타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7억 3천까지 갔던 것이 6억으로 한 20% 정도지만, 8억 7천까지 갔던 것이 6억으로 5억 9,900이죠. 금액이 이거 6억이라고 바꾸더라도 2.7억, 한 35% 하락했나요? 분양권만 샀는데 앉은 자리에서 거의 3억 가까운 돈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편의상상 두리역도 가격이 그렇게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서대구 KTS 영무 예담
요 서대구도 KTX 관련된 이슈로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거 사업대를 못 지켜냈다. 네, 요런 느낌. 거의 한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24평의 가격 또한 2억 8천, 3억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 거의 30% 고점 대비. 야, 들어가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전세 거래량 88건 중에 신고가는 몇 건인지 파악이 안 되었고요. 하루에 44건 정도의 거래면 지금 이제 이사철 앞두고 9월이잖아요. 지금 9월이잖아요.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시점인데 그렇지는 않더라. 사실 9월에 학기를 대비하고 있다면 이미 8월에 거의 이사를 마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앞에 방송 내용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가격 오늘 조금 누락된 건수들도 좀 있어요. 누락된 건수들도 좀 있는 점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단순히 1억이 아니고 1.5억, 0.8억, 큰 것은 4.5억, 이런 거 정말 많지는 않지 싶어요. 저렇게 완전 고가에 있었던 사례 많지 않지 싶어요. 2억 이상 전세금 반환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2억까지 나오고 어떻게 되더라도 내 DSR가 걸린다는 부분, 요 부분 반드시 지난번 주말 방송에서 공식처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 과거의 거래량도 조금 섞여 들어와 있습니다. 수성 골드 클래스 센텀 4억대의 가격이었었고요. 신세계 빌리브 스카이 3억 6천 가격이 4억대를 넘기는 거래가 많이 나올까 싶을 정도 그런 느낌. 네. 오늘 조금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월드웨어, 포스코, 더샵. 아까 가격 하락하는 부분 보셨잖아요. 요건 좀 지나치게 많이 낮은 느낌도 들어요. 5억까지 갔던 전세 가격이 2억 5천. 근데 세입자가 빨리 안 구해지기 때문에 이 대형 평형의 2억 5천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을 거예요. 정말 5억까지 갔던 물건인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세입자가 빨리 안 구해지네 이런 느낌들. 네, 그런 느낌 때문에 남겨놓습니다. 전세 거래가 생각보다 비율이 안 올라가네요.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의 전세 거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더 안 빠지는 느낌일 거예요. 평균 전세 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지금은 거의 2019년의 전세 가격과 지금 붙어 있는 모습이고 전세 거래량은 가을이 되었음에도 늘지 않고 싼 전세, 3억 미만의 전세만 감당할 수 있다. 3억이 넘어가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 정말 70%, 80% 전세 대금 대출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럼 장난이 아닐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 가기상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 비율은 10%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거래량 64건. 월세 거래 또한 갑자기 절벽을 만나게 되면서 전체 임대 시장은 절벽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예년 평균 수준만 가주면 될 텐데 정말 분기점은 10월. 이 10월에 거래가 좀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가 정말 전세 시장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확인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